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제 첫 시간, 자, 산림 기능사 종자 생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아까 뭐 초창기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산림 기능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은 너무 방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자료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합격하는 용도만큼만 공부를 우리가 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께서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 강의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능하면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만큼만 좀 추려서 요약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어 같은 거 위주, 산림 쪽은 사실 용어 같은 게 이제 한자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 단어가 많다 보니까 한자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 같은 게 우리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용어적인 부분 좀 짚고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도록 좀 하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장 종자 생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자의 구조 및 산지 파트에 보시면요. 자, 종자 열매의 차이인데, 종자와 열매의 차이. 자, 종자는 보시면은 종자는 배주가 성숙해서 발달한 것, 그리고 열매는 자방과 그 안에 있는 배주가 함께 발달한 것, 이런 식의 멘트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미 책 자체도 시험에 나오는 것 내용 위주로 많이 좀 추려 놓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용어 같은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나오는 내용처럼요, 시험에서도 보면요, 종자가 뭐 어떻게 발달했다, 아니면은 배주는 뭐 어디 원초적으로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발달됐다, 이런 식의 단답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문장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배주 같은 거는 어디서 발달했는데 이게 맞는지 옳은지 아니면 틀린지 맞는지, 이런 식의 문제도 많이 묻기 때문에 요 근본적인 이론 하나만 딱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크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C방 같은 경우에는 열매, 미씨 같은 경우에는 종자, 주피 같은 경우에는 씨껍질 쪽, 그리고 주심 같은 경우에는 내종피,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초창기에 있던 원초적인 어떤 물질에서 다음으로 발달하는데,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이런 식으로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산림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와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적인 부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가문비 등 이런 수종들은, 자, 수종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시방이 있는 수종은, 시방이 없는 수종은 뭐 없는 수종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수종에 대해서도 꼭 필수 수종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는 외워 놓으셔야지, 그래도 다는 사실 못 외워요. 그 방대한 수종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자주 나오는 것을 위주로 좀 추려 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침수종은 자방이 없고 원래 배주만 있기 때문에 종자가 얻어지며, 자, 밤나무, 상수리, 개암, 이러한 수종들 같은 경우에는 피자 식물이고 이런 것들은 열매가 얻어진다 라는 거. 자, 다음 보시면, 자, 2번 종자의 외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외형적 특성. 자,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대립종자, 중립종자, 소립종자, 세립종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기준이 있는데 크기로 분류를 한 건데, 기준은 보통 잣나무 종자 크기로 분류를 합니다. 잣나무 종자 크기로. 그래서 잣나무 종자를 1리터 안에 뭐 얼마나 넣었을 때는 대립종자, 뭐 아니면 중립종자, 소립종자, 세립종자,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양이라든지 색상 정도는 한번 좀 그냥 보시면 될 거고, 크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알고 가시고요. 자, 다음 종자의 구조 있습니다. 구조. 종자의 구조 같은 경우 뭐 종피, 배주, 배젖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자, 사진은 책에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참고 바라겠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들의 모양이 있고 우리가 이름을 달았어요. 그 이름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요, 종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은 종피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의 문제는 옛날부터 꽤 자주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막 5년 전, 6년 전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론적인 이러한 내용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종피, 배주, 배젖,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꼭 구분을 해 두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배유종자와 무배유종자가 있습니다. 자, 배유종자. 배와 배유가 두 부분으로 형성되고, 배유에는, 자, 양분이 저장되어 있다. 배유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고, 배는 잎, 생장점, 줄기, 뿌리 등의 어린 조직, 이런 것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자, 특징에 대해서
한 줄 두 줄로 딱 요약해 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시고, 배유종자의 가장 좋은 예시는요, 뭐 벼나 보리나 옥수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배유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배가 유 있다 종자로 형태로. 무배유종자는 당연히 반대겠죠. 자, 저장 양분이 자엽에 저장되어 있고, 자엽이라는 건요, 일종의 여러분께서 떡잎이라는 용어를 아실 것 같아요. 떡잎이라서 그 이파리가 씨앗에서 처음에 나올 때 생기는 잎인데 첫잎이라고도 하죠. 그 떡잎을 보통 자엽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엽에 저장되어 있고, 배는 유화, 배축, 유근 이러한 것들로 세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수성으로 밤나무, 호두나무, 자작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무배유, 뭐 그냥 단편적인 예로요, 무배유 종자의 뭐 그 수종, 대표적인 수종인 것을 뭐 맞게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까지는 꼭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열매 및 종자는 바깥쪽에서부터, 바깥쪽, 자, 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뭐 과피, 주피, 그리고 주심, 배유, 배.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의 순서를 맞게 고른 것은, 틀리게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감을 좀 익히시게 내용마다 좀 단어 해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문제 형태 같은 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뒤에 가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익히실 수 있지만, 이론을 그냥 보시더라도 쭉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더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은 자, 구가를 달고 있으나 구가 안에는 많은 종자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종자가 뭉쳐서 들어있는 거죠. 소나무류의 구가를 솔방울이라고 부르며 소나무 구가의 한 개의 인편당, 자, 소나무 구가의 한 개의 인편당 종자의 수는 2개이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하나의 인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게 있는데 그 안에 2개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종자 수가. 그래서 그런 것 정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산림이란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면은 나중에 뒤로 갈수록은 좀 더 쉬워지세요. 초반에 이론만 확실히 다져주시면은 그 이론을 토대로 뒤에 내용도 어느 정도 다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면 2번에서 자, 종자의 생성이 있습니다. 종자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제 이거는 약간 생물학적으로 약간 들어가는데 산림에서도 다루는 내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상세히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종자가 생성되려면 원칙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난자 쪽과 정자 쪽 우리가 말하듯이 이러한 2가지 종류의 수정이 필요한 거겠죠. 즉 화분과 배낭이 형성되고 생시세포가 만들어져 자웅, 양핵의 유합해야 종자가 생긴다. 자, 침엽수종의 경우는 한 개의 정액과 한 개의 난핵 이 2가지가 수종해서 N개의 배유가 형성되고, 화렵수종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제1정액과 난핵 이 수종해서 2N의 배가 형성된다. 그리고 제2정액의 2개의 극핵과 유합해서 3N이라는 배유가 형성이 되도록 한다. 이것을 중복수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생물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시험에서도 N2N이라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염색체 개수를 관련된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고득 전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사항들, 생물학적인 기본적인 사항 정도라도 정도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3번, 크게 3번에서 큰 종자의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라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산지 같은 거죠.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재배돼서 어디로 가는지 초창기에 생겨난 부분을 산지라고 하는데, 자, 종자의 산지는 한마디로 지리적 위치, 어디서 나왔냐 그걸 뜻한다. 그래서 나무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기후 조건이라든지 환경 같은 거,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종자가 어느 기후에서 처음에 나와서 어떻게 커왔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심을 때도 비슷한 기후 아니면은 이게 잘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생각이라든지 예상을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지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원론적인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쭉 한번 정독 정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제 네모 안에 종자의 산지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산지 번호.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보통 이제 뭐 주소 같은 걸로 하죠. 우리는 뭐 강원도, 그 경기도 쪽, 강원도 쪽, 충청도 쪽 이런 식으로 분류를 명칭을 달았어요. 근데
산지, 원산지를 할 때 이 산지 번호로 구획을 나눠서 구획을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1-1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1-2 같은 경우에는 남부 해안 지역, 뭐 1-3 같은 경우에는 해안 및 내륙이라는 명칭으로 약간 안쪽에 있는 지역 등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감이라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항은요, 종묘사업 실시 예규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곳인데,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 할당 번호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크게 넘어가서 2번 종자의 채취 및 조제 저장. 자, 이 부분도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내용 단원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취 시기 언제 채취하는 게 좋겠느냐. 종자의 성숙 여부는 종자의 발화력 및 그 보존력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성숙한 종자, 자, 성숙한 종자 위주로 채취를 합니다. 당연히 미숙한 거 채취해봤자 덜 자랐는데 아무 쓸모가 없겠죠. 종자가 성숙하여 구가가 떨어지면 채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종자의 성숙기라 해서 자, 유숙기, 황숙기, 과숙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 유숙기에는 종피의 색깔은 녹색. 자, 색깔 같은 거 잘 체크해 두세요. 우리가 이게 유숙기인지 과숙기인지 후숙기인지 등등 그런 시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색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색이고 각각의 시기당 나타나는 색깔이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 나오기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숙기에는 녹색, 황숙기는 황색 내지 갈색, 그리고 과숙기에는 따로 색깔이기보다는 과도한 건조로 인해서 종피 내의 성분이 변화가 되면서 침투 작용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발화력이 많이 저하된다. 너무 많이 이게 이제 과숙기 시기가 너무 지나다 보니까 수분 자체가 원래 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 자체는 굳이 뭐 황숙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있는 자체에서 수분만 날아간 거니까. 하지만 특징은 알아두셔야 돼요. 과숙기가 되면 발화력,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화력이 저하된다 정도로 요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종자를 판정하는 기준, 공통 요인이 있는데, 자, 구가의 단단함, 이 약간 풀렸을 때 단단함 정도, 그리고 함수력이 감소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수분량, 그리고 구가의 색택이 다소 퇴색되었을 때 색깔 정도, 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판정하는 공통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종자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판정하는 뭐 어떤 기준은, 뭐 공통된 기준은 이런 식으로 멘트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근데 뭐다? 지금처럼 책에는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단어식으로 나올 때는 뭐 종자의 단단함 정도, 아니면 함수율, 아니면 수분 머금 정도, 수분의 정도, 그리고 색택, 아니면 색깔, 색상, 뭐 이런 식의 용어, 분명히 근본적인 이론은 똑같은데 단어만 조금씩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래쪽 보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 4번에서 자, 구가가 성숙되면은 소나무는 보통 통상 녹색, 측백나무는 황녹색, 그리고 가문비나무는 흑색. 자, 수종에 따른 구가 색깔 성숙, 이런 색깔 바뀌는 색깔 같은 거, 이런 것도 문제 내기 매우 좋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렵수도 뭐 버드나무, 사시나무 이런 것들은 종사가 성숙되면은, 자, 종자가 성숙됐을 때 단시간 내에 채취해야 되는 그러한 종자 수종, 화렵수 중에는 버드, 사시, 느릅, 자작 등이 있다. 이러한 것도 문제 가끔씩 나오니까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초반에 초반에 이 종자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수종과 관련된 거, 아니면 그 수종에 있는 종자들과 관련된 특징 변화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가 반드시 좀 요구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암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많이 반복하고 많이 보고, 걸어다니면서도 보고, 버스 타면서도 뭐 어떻게 종이 쪽지 같은 거에서 보고 자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쭉 넘어가면은 그 다음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내용인데,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게, 자, 주요 수종에 대한 성숙기에서 표가 있습니다. 자, 5월, 6월, 7월에서 11월까지 해가지고
그 월에 맞는 종자 성숙 시기, 이건 단골 문제죠. 문제 유형은 좀 다양해요. 뭐 5월에 나오기 좋은 종자들, 그 수종들은, 아니면은 이러한 종자들을 쭉 나열해놓고 4가지 내놓고 5월에 나오면 좋은 거, 아니면 7월에 나오면 좋은 거, 날짜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각각의 수종 중에서 뭐 가장 빠른 거, 가장 느린 거,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는 못 외우세요. 보면은 9월이나 10월 같은 거는 뭐 한 20개인지 30개인지 빽빽해요. 개수도 못 알을 정도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거 위쪽에 한 줄 정도,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라도 꼭 좀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9월이나 10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 적은 거 있죠. 5월, 6월,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좀 적어요. 이런 걸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적은 쪽을 외워버리면은 내가 모르는 거다, 그럼 나머지는 9월, 10월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확률 게임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틀리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그 범위 내에서 나오다 보니까 9월, 10월 걸 굳이 안 외우더라도 나머지 걸 외워서 좀 어떻게 좀 떼우기도 하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5월, 8월, 11월 거, 5월에 5, 6, 7, 8, 11월 이런 게 사실 출제 비중이 높아요. 너무 수종이 많다 보니까 9월, 10월 거는 답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답 이외의 거, 틀린 답안 위주로 좀 나올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수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단골 내용이니까 성숙기에 대해서 꼭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채취 방법도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표로 보고 바로 좀 익히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거는, 자, 벌도법, 절지법, 장대 따기, 후터 따기, 송이 따기, 이런 식으로 책에 일단은 돼 있을 건데, 벌도는 말 그대로 벌하다, 자르다는 뜻이죠. 작은 나무를 벌도 잘라서 채집하는 거. 절지법 같은 경우도 자르는 법이긴 한데, 요거에 또 특징이 있어요. 자, 보속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을 가진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특징 체크해 두시고요. 장대 떼기, 후터, 송이 따기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두시는데, 시험에 사실 벌도랑 절지 같은 게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로 꼭 체크는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시면 이번에 종자의 조제라고 있습니다. 종자를 만드는 건데, 자, 채취한 열매나 구과에서 우량 종자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보통 종자의 조제라고 한다. 자, 이 단원 같은 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가볍게 그냥 정독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종자의 건조 쪽, 근데 중요한 부분은 좀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자의 건조, 첫 번째 보시면, 채취한 구간의 열매는, 자, 함수율이 높아서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건조시킨다. 가지고 있는 수분이 많으면은, 우리가 뭐 화장실 같은 데도 봐도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현상 같은 게 어쨌거나 수분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분이 높으면 부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건조하도록 한다는 거. 뭐 그리고 3번 쪽에 보시면은 3번에 침엽수의 구과를 너무 일찍 채집했을 경우에는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건조시켜서 후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햇빛에 건조하는 게 좋다. 나중에 보면 양광건조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그 내용 가면은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정독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뒤쪽 보시면은요, 이제, 자, 양광건조법, 반응건조법, 인공건조법, 자,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단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광건조법은 말 그대로, 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그냥 뭐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뭐 씨앗 같은 거 쭉 펴놓듯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구과를 이렇게 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광건조법을 하는 대표적인 수종도 나오죠. 보면 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회양목, 4가지는 필수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반응건조법이 있습니다. 햇볕에 약한, 이런 광선 같은 데 약한 그러한 수종들을 통풍이 잘 되는 옥내에 놔두는 거. 오리나무, 포플러, 편백, 참나무, 그리고 밤나무,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수종이겠다. 아래쪽 인공건조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적정 수종은 없어요. 인공건조법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불편할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그냥 어떤 특정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특정 수종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 구과건조기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급속건조해서 막 하는 건데 25도씨에서 통상 시작해서 40도씨까지 유지를 하고 보통 50도씨 이상 올리지 않는다. 너무 올려버리면은
이 종자들이 버티질 못해요. 뭐 이게 단적인 좋은 예로요. 그냥 우리 옥수수 같은 거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뭐 이건 빔으로 해서 수분이 어떻게 팽창되면서 그 팝콘이 되는 형식이긴 하지만은 종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익는다 하죠. 뭐 이제 씨앗 같은 거라든지 뭐 은행나무 열매 같은 경우, 그 종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은행 같은 거 따서 먹듯이 그런 열매들도 너무 고온이 되면은 이제 열매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50도씨 이상에는 통상 올리지 않는다는 거, 그런 특징 좀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종자의 탈종 보겠습니다. 자, 종자를 어떻게 빼내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침엽수는 구가를 건조시켜야만 종자를 탈종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느릅, 쌀이, 단풍, 물풀에 이러한 것들은 탈종 없이 그대로 파종하는 그러한 수종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종자의 탈종 방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건조봉타법, 부숙마찰법, 도종법, 그리고 구도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것도 자주 나온다고 보겠죠. 빈도수가 좀 있습니다. 방법이라든지 적종, 수종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양광건조법에 있는 수종이 있듯이 여기도 있는 방법에 의한 수종은 반드시 좀 매치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건조봉타법 말 그대로 막대기로 가볍게 탁탁탁탁 때려서 봉타하다, 그 봉을 이용해서 때려서 하는 거고, 아카시나무, 박태기, 오리나무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부숙마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숙시킨 후에 임의로 어떤 모래 같은 힘을 이용해서 막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비벼서 분리하는 방법인데 은행, 주목, 비자, 벚나무, 가래, 나무 등이 있다. 도종법 같은 경우 뭐요? 일반적으로 우리 쌀 도종한다 하죠. 쌀을 도종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 똑같은데 종피를 정미기에 넣어서 깎아내서 납질을 그 껍질, 납질 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뭐 대표적인 수종 온나무 있고요. 자, 구도법이라는 것은 절구를 넣어서 공이를 찍는 거다. 온나무나 아카시 등이 대표 수종이겠다. 건조봉타법이랑 부숙마찰법이 사실 좀 정답률이 정답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2가지는 필수로 하시고요. 좀 플러스로 도종이랑 구도법도 같이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종자의 정선이라고 있습니다. 정선, 이물질을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정선은 협작물, 나무껍질, 쭉쟁이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좋은 종자를 얻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냥 바로 아래쪽 내려가면요. 자, 종자의 정선 방법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반드시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수종 암기 필수입니다. 이것도 단골 문제예요. 자, 입선법, 풍선법, 사선법, 액체선법 이 4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온다는 거. 입선법은 말 그대로 찝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손으로 알맹이를 하나하나 그냥 이것도 뽑고 이것도 뽑고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건데, 밤나무 이거 크겠죠. 이런 식으로 대립종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크다, 손에 잡힐 정도다, 그러한 식의 종자들을 입선법을 이용하는데 밤나무, 호두, 상수리, 칠엽수, 목련 등이 대표적인 수종이라는 거. 자, 풍선법 같은 경우에는 바람풍자죠. 말 그대로 바람을 이용해서 쭉쟁이 같은 걸 훅 날려버리는 건데 소나무, 가문비, 낙엽송 등이 보통 이제 대표적 수종이다. 사선법은 우리 밀가루 채처럼요, 이렇게 일정 크기, 이걸 뭐 메쉬라고도 표현하는데 일정 크기에 있는 밀가루 채 같은 그런 채를 이용해 가지고 종자를 정선한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막 안 넣고 흔들다 보면은 종자가 그냥 빠지고 위쪽에는 이물질만 남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선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선법이라든지 뭐 식염수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종류만 아시면 되는데, 자, 수선법 중에서요, 자, 잣나무, 향나무, 주목, 도토리 등의 대표 수종이 있고 대립종자에 보통 적용을 한다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한 번쯤은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 정도 정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아래쪽에 정선 종자의 수동률. 자, 수동률에서 내가 했을 때 뭐 100을 넣었을 때 80이 나오든 70이 나오든 몇 퍼센트 정도가 얻어지는지 그 비율을 그냥 종자 수동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문제 유형은 그냥 똑같아요.
수득률이 가장 높은 거, 뭐 가장 낮은 거, 상대적으로 높은 거 이런 식의 멘트를 쓰는데 답이 호두나무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문제가 거의 안 바뀌, 똑같이 나온 경우도 많아요. 기출문제식이다 보니까. 호두나무 52%, 뭐 가래나무 50.9% 이런 식의 좀 애매한 퍼센테이지에 있을 때는 보통 겹쳐서 안 나오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순서대로 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호두, 가래, 은행, 자작, 박달, 전나무, 잣나무, 향나무. 그래서 향나무 아니면 호두나무가 정답인 경우가 조금 꽤 많았습니다. 그거 많다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가지고 종자의 탈종 그리고 정선까지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종자의 저장 방법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더 해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첫 시간인 만큼 이 정도까지만 해서 좀 가볍게 하고요. 첫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름 앞에 여러분께서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 유형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가 기반이 되니까 꼭꼭 좀 자주 보시고요. 복습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